오늘은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목차를 일단 알려드리면요. 정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, 그 다음에 정렬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다뤄볼 정렬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삽입정렬 먼저 하고, 병합정렬, 힙정렬, 위상정렬, 카운팅정렬. 이렇게 그 5가지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정렬이란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정렬의 하한, 그다음에 각 정렬 알고리즘의 효용을 분석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정렬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정렬이란, 정렬이란, 정렬이란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다. 이렇게 되겠죠.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는 이 정렬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. 그래서 오름차순이 될 수도 있고, 또 내림차순이 될 수 있고, 어떤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오름차순, 내림차순뿐만 아니라 어떤 의무의 조건도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게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자 데이터가 이거예요. 데이터가 이거고요. 근데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가 오름차순이라면은 숫자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이렇게 정렬이 돼야겠죠. 그래서 정렬된 결과는 3, 5, 7, 7, 9,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정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렬의 필요성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왜 필요한지는 알고 배워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네.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 비해 정렬된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효율이 좋다.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. 이, 대부분 그래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의 방도 그렇죠. 여러분들의 방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, 물건을 막 이렇게, 막 아무런 규칙 없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랑, 그다음에, 동그라미 옆에는 세모, 세모 옆에는 네모, 네모 옆에는 별. 이 순서의 조건은 변이 많아지는 순서다.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죠. 변이 많아지는 순서. 그쵸? 동그라미는 변이 없고, 세모는 변이 3개, 네모는 변이 4개, 얘는 뭐 많죠. 네,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다.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찾을 때, 여기서는 그 정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. 데이터가 이렇게 뭔가 규칙이 없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정렬을 하면은, 만약에 내가 네모를 찾으려고 해요. 그러면은, 앞에서 보다 보니까, 세모가 있어. 그러면은, 어, 내가 딱 봤는데 세모야? 그러면은, 네모는 세모보다 변이 많죠. 그리고, 내가 알고 있는 거는, 이 지금 데이터는 변이 작은 것부터 변이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. 그래서, 네모는 반드시 세모 뒤에 있을 거다. 이것을 알기 때문에, 조금 더 찾기가 용이해지는 게 있죠. 네, 그래서 이것도 정렬을 해서 좀 더 빨리 찾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보면은 편의점의 예를 들고 있네요. 편의점을 갔을 때 물건들이 큰 카테고리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뭐 냉동 코너가 있을 수 있고요. 냉동 코너. 여기는 뭐 수액류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뭐 빵, 빵류 다 먹는 것만 하네요. 네.
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새벽 1시이기 때문에 되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것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네. 이 편의점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두면은, 어, 만약에 손님이, 어, 냉동식품을 찾고 싶어요. 그러면은, 맨 처음에 냉동식품이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. 네.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전체를 둘러보지 않고도 큰 분류대로 정리를 해놓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원하는 그 어떠한 물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정렬을 하면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 비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효율이 증가한다. 이게 이런 말이고요. 조금 더 이거는 되게 개념적인 예고 수학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중앙값 찾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중앙값이란 그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13579면은 네, 숫자가 5개니까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는 5가 되죠. 뭐 이런 숫자를 찾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으면은 되게 힘들죠. 그쵸?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데이터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이 정렬된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의 크기를 알면은 이 딱 바로 중간에 있는 그 원소에 바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. 네. 맨 끝에 인덱스가 4기 때문에 중앙값은 나누기 2한 이 인덱스에 있겠다. 이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이게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중앙값을 찾을 때 정렬이 되지 않은 데이터에 비해 정렬이 된 데이터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뭐 알고리즘 같은 예가 하나 더 있죠. 그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도 전제 조건이 있죠.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도 네, 정렬된 데이터에서 탐색이 가능하죠. 전제 조건이죠. 정렬된 데이터에서만 이진 탐색이 가능하죠. 네, 네, 전제 조건입니다. 네,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더 내려가 보면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모든 원소를 한 번씩 확인해야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다. 그쵸? 네, 데이터가 규칙이 없으니까요. 하지만 정렬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알면은 바로 가운데 인덱스에 접근을 했죠. 이렇게 정렬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. 네, 이런 식으로 정렬이 왜 필요한지 알아봤고요. 이제는 정렬 알고리즘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